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컴포즈에서요,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내가 무슨 작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져오기 옵션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D웨어 컴포즈, 솔리드웍스 컴포즈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티아는 당연히 가져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도 가져오고요. 기타 이제 중립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IGS라든지 스텝 파일 다 가져옵니다. 그렇죠? VRML 파일, 인벤트 파일, 뭐 NX 파일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벤트 파일, 솔리드웍스 파일,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뭐 파라솔리드 파일, 그림 파일도 가져오죠. BMP, JPG, 그렇죠? SVG 파일, 카티아 파일, 그렇죠? 상당히 많은 종류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니그래픽스라고 있죠? NX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버전상 어떤 버전은 가져오고 어떤 버전은 못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세세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NX 9.0에서 작업한 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로 중립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가져오면 되겠죠. 약간 우회적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못 가져올 거는 아니라고 보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컴포즈에서요, 파일의 속성에 디폴트 문서 속성에 보시면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입력에 보시면 가져오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정의된 대로 기본적으로 가져오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카티아 버전 5 하면 그렇죠? 몇 가지만 체크되어 있고, 그렇죠? 이거는 디폴트로 가져오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가져오는 속성이다. 인스턴스 이름은 항상 가져봐야 된다. 그럼 이걸 체크해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뭐 가져오면서 이 옵션들을 다르게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입력은 기본값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좀 나눠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보고요. 단품 파일, 캡파트 파일 또는 어셈블리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캡 프로덕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솔리드웍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3DVR 컴포저를 쓰느냐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VR 컴포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티아하고 공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솔리드웍스하고 공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의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미세한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기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픈 옵션 있죠. 프랙티스 파일 밑에 보시면 오픈 옵션이 있고요. 여기를 미리 보기를 해보시기 큰 아이콘으로 할까요? 보시면 이렇게요. 단품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이 있고요. 톨러런스 공차가 들어있는 파일들도 있고요. 기타 이제 단품 파일이 제가 3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런 파일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티아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창을 호리존탈 해볼까요? 예, 요거는 단품 파일입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바디로 나눠져 있죠. 바디 1번, 바디 2번, 바디 3번, 그렇죠. 파트 바디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면도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도 있고 라인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축도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자, 축의 방향이 틀리죠. X축 방향이 이쪽, Z축 방향은 뭘까요? 위로 돼 있죠. 얘는 이쪽으로 돼 있고요. 얘는 어떻게 위로 돼 있네요. 그렇죠? X축 방향이 약간 틀리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미세하게 좀 차이를 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단품을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개를 불러다가 이렇게 어셈블리 파일로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에다가 이렇게 재질도 넣어봤어요. 하나의 면에 한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었네요. 얘도 두 개를 넣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다 집어넣죠?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보시면 포트 스튜디오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있죠. 스티커 있죠. 어플라이 스티커 가지고 집어넣어 봤습니다. 지금 카티아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자,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단품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서페이스를 만들고 솔리드화 시킨 것 뿐이죠.
1번, 2번, 예. 색상도 다르게 줘봤어요. 3번, 예. 요 모양이 약간씩 틀리죠. 자, 그런 미세한 차이점을 도와주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탈러런스 애노테이션 해보시면 이렇게 서페이스에 공차가 기입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열게볼까요? 열기, 요것도 한번 열어보죠. 4번. 저는 이제 솔리드에다가 제가 공차를 기입해 놨습니다. 그렇죠? 렌더링 타입을 두 번째 걸 해볼까요? 예.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는 어디다 집어넣죠? 어떻게 집어넣죠? 단품일 때는 메카니컬 디자인 해보시면 프로덕트 FTA 그렇죠? Functional Tolerance and Annotation에 집어넣고요. 어셈블리 파일이다 그러면 프로덕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카티아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창을 닫죠? 자, 먼저 이 단품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유형이 열기, 현재 문서의 병합, 새로운 문서의 병합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열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첫 번째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밑에 거는 일단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열기 하면 이 카티아 파일이 SMG 파일로 변환이 되면서 이렇게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해보시면 플렉시블 파트로 해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솔리드로 해서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열어볼까요? 파일 열기. 두 번째 거 열어보죠. 그냥 열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문서로 해서 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서를 열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서를 닫아보죠. 첫 번째 문서만 있죠. 자, 열기 하는데 두 번째 걸 여는데 현재 문서에 병합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현재 열려있는 이 문서에 병합돼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로 열리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카티아 파일을 불러오면 이게 색상이 어떻습니까? 회색입니다. 회색. 이렇게 체크 표시도 아니고 사각형 표시죠. 요거는 이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거는 숨겨져 있고 어떤 거는 보이고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보인다 그러면 체크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불러오죠? 이거는 이제 밑에 불러오기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보일 수도 있고 하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열어보죠. 만약에 창을 닫을까요? 파일 열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여는데 새로운 문서의 병합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개가 하나의 파일로 뭉뚱거려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일치된 상태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죠? 겹쳐서 불러오겠죠.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서 불러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중에는 그렇죠? 어셈블리 선택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변환해서 이동을 이용하셔가지고 적당하게 옮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적당하게 옮겨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카티아 파일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죠. 일단 단품 파일을 가지고 그냥 불러오면 어떻게 되죠? 밑에 옵션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하면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러옵니다. 여기 있죠? 최종 결과물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서 오죠. 왜냐면 한글판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퍼런스 페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점 빼고 3 빼고 최종 결과물만 이렇게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가 본문으로 번역돼서 넘어오죠. 이렇게 스케치는 안 보이죠. 그렇죠? 솔리드만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지저분하게 불러오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파일 열기 하는데 불러오는 거는 똑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파일을 매개 파트의 하나의 엑트로 병합. 요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멀티바디 있죠. 멀티바디 파트. 그러니까 지금 카티아 파일에서 지금 바디가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있었죠. 지오메트리 2개 있었고요. 멀티바디 파트를 포함해서 파트를 단일 엑트로 가져온다. 멀티바디 파트를 개별 엑트로 로드하면 그렇죠. 이 옵션을 취소하셔야겠죠.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한번 체크하고 한번 불러와 보자. 불러오면 상대적으로 불러오는 시간도 좀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돼 가지고 하나로 오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로 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에 대해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이거 분할할 수 있을까요? 분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지오메트리에서 그렇죠? 좀 분할하고 그런 게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체크되어 있으면 한 덩어리로 온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안 불러오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겠죠. 그렇죠? 이러면 바디 이름이 아닌 파트 이름으로 지정된다. 당연히 파트 이름으로 지금 불러와 있어요. 아까 전에보다 머지 파일 도잉으로 이렇게 파트 이름으로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처트리가 변경되면 본체 이름도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불러올 때 덩어리째 불러오기 때문에 불러오는 시간도 단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덩어리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단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렇죠, 단품을 불러와 작업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와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적절할 때 체크해 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이걸 체크하자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각각 따로따로 불러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변화를 시켰을 때, 평이동했을 때 얘별로 따로따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얘도 따로따로 변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죠? 자, 불러오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열게 할 경우. 그렇죠? 뒤에 이름이 붙는 겁니다. 숫자로 이름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스턴스 네임. 카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열게 보겠습니다. 단품은 의미 없고요. 단품 말고 어셈블리 파일 있죠? 얘를 가져오는데 인스턴스 이름 가져오질 않겠습니다.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복제한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죠? 1번, 1번, 1번. 그렇죠? 자, 그러면 열게 해볼까요? 얘를 가져오는데 병합하면서 인스턴스 이름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이 가져오죠? 이렇게 1번, 1번. 예. 그렇죠? 병합된 채 가져오니까 색상이 어떻습니까? 약간 틀려지죠, 또. 보라색.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걸 가져오는데 병합된 채 인스턴스 이름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1번 있고 괄호 열고 뒤에 인스턴스 이름까지 가져오죠. 그래서 카티아 파일을 불러왔을 때, 자, 이런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점 1번 여기까지만 있었죠. 파트 이름이 똑같은 거죠. 왜죠? 제가 카티아에서 어셈블리 파일에서 이거를 그렇죠? 인스턴스로 복제해서 썼기 때문에 인스턴스 이름은 똑같은데, 파트 이름은 똑같은데 괄호 안에 들어있는 파트 넘버는 똑같아도 인스턴스 네임은 다르다. 인스턴스 네임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미세한 차이점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비오메모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하겠죠. 솔리드웍스 파일을 가져올 때 또 다르게 표현됩니다. 인스턴스 네임 가져오기. 그럼 메타 속성 가져오기란 건 뭐냐면 카티아에서 정해놓은 그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한번 열게 해보죠. 이 파일 있죠? 어셈블리 파일을 가져올까요? 메타 속성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병합하면서 인스턴스 네임도 가져오면서 한번 열어보죠. 그러면 하나의 파일을 찍어 보시면 밑에 속성이 있죠. 속성이 쭉 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 가져왔네요. 그렇죠? 인스턴스 네임 이 파트 속성이란 건 뭐냐면 컴포즈에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3DBI 컴포즈에서는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파트 프로퍼티 들어가셔가지고 파트 넘버란지 뭐 각종 속성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리비전이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BOM 할 때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죠. 다시 한번요. 그런 정보를 가져올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져온다 그러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한번 솔리드웍스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솔리드웍스 파일, 단품 파일 말고요. 네, 단품 파일을 한번, 어셈블리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타 속성 가져오고, 이 세 가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자, 이렇게 가져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밑에 보시면 이런 속성 보이죠. 그렇죠? 솔리드웍스 속성 등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티아 파일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3D 컴포즈에서는 잘 가져오는데 솔리드웍스 컴포즈에서는 또 카티아 파일을 정상적으로 잘 인식을 못하나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BOM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안되면 제가 3D 컴포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BOM을 Bill of Material을 좀 더 다양하게 구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파트 넘버라든지 뭐 수정 번호 같은 속성을 가져온다. 메타 속성은 속성판, 패널, 프로퍼티의 사용자 속성으로 금방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3D 컴포저 제품은 일렉트로니컬, 전기 배선이라든지 튜빙, 파이핑 같은 자비용 속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만, 주석을 통해 표시되지 않는 한 이런 속성을 표시할 수 없다. 복합 재질에 첨부된 속성은 가져오지 않는다. 약간 제약은 있네요. BOM 작성에 활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본체를 가져오기라는 건 뭐냐면 파트를 솔리드 본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트를 개별 면으로 가져오려면 이 옵션을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죠. 파일 열기가 있습니다. 얘를 가져오는데 입체를 가져오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솔리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덩어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덩어리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솔리드로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입체를 가져오기를 해제하면 개별 면으로 가져옵니다. 솔리드인데요? 아닙니다. 예, 변환해서 한번 평이동 해볼까요? 이 면 잡고 이렇게 옮겨보시면 조각조각 면차로 이렇게 불러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요. 그러니까 면은 당연히 면이겠죠. 그렇지만 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낱개로 분리돼서 넘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나중에는 이 분리된 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오메트리에서 병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쪽에서 다르게 가져왔다 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병합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지금은 이제 각종 옵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부피, 관성축 가져오기, 그리고 점 가져오기, 곡선 가져오기,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CAD 모델의 표면 및 부피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메타 속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곡선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스케치 정보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로 가져오기를 해제된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면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역, 부피, 관성축 가져오기 하면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보, 면적, 볼륨, 경계, 상적, 볼륨 이런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점선면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점이라든지 선 같은 거 다 가져옵니다. 자, 지금 카티아 파일을 자고 솔리드웍스에서 열어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정상적으로 안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스케치 다 넘어왔죠? 선, 점 다 넘어왔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레퍼런스에 보시면 이런 게 스케치까지 넘어가는 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레퍼런스에 보시면 이렇게 점까지도 다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뭐 있을까요? 나머지 이런 정보들 넘어오나요? 예, 여기는 경계 상자 볼륨만 넘어오죠. 그렇죠? 나머지 거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면적이나 볼륨은 정상적으로 안 넘어오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정보들은 또 3D 컴포즈에서 열어보시면 또 정상적으로 또 열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죠. 얘는 면이고, 얘는 곡선이고, 얘는 솔리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디 있나요? 여기는 솔리드다.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D 컴포즈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제가 캡처하는 것 뿐이니까요.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면 가져오기, 공면 본체를 가져온다. 서페이스 바디, 컨스트럭션 페이스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숨겨진 컴포넌트 가져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셈블리 제가 카티아 파일을 닫아버렸는데, 카티아에서 만약에 이걸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불러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하면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근데 숨겨진 거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숨겨진 컴포넌트 가져오기를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카티아에서 디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체크되어 있어도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굳이 불러오고 싶으면 그쪽에서 액티베이트 시켜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명 가져오기를 해제해 볼까요? 하고 이걸 한번 열어보죠. 똑같은 파일이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파일 열기 하고요. 자유명 가져오기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리드만 가져오죠? 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좌표계 가져오기. 자, 어셈블리 카티아 파트 파일에 좌표계를 하나, 3개를 달아놨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보이시죠? 네, 큰 아이콘으로 볼까요? 보면, 아이고, 이게 더 안 보이네요. 네, 좌표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좌표계 가져오기 하면 됩니다. 자, 병합해서 가져올까요? 열기 하면 좌표계도, 근데 병합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좌표계가 불러와지나요? 안 불러와지죠. 그냥 병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좌표계 가져올 때 파트를 매개 파트의 하나의 액트로 병합을 선택하면 좌표계가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크 해제하시고 간단하게 보통 아이콘을 보겠습니다. 이걸 가져오는데 좌표계 가져오기,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열기 하면 좌표계 가져옵니다. 그럼 가져온 좌표계는 뭐하러 가져오느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축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쪽에 있죠? 좌표계 이렇게 3개가 보이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인가요? 예. 보이고 밑에 수직축 잡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용하기 위해서 좌표계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X, Y, Z 플러스와 마이너스 6개만 있죠. 근데 여기서 사용자 정의 좌표계를 선택하면 밑에 보면 하나, 자, 어디 없나요? 여기 현재 CS 있죠. 하나 더 추가된 게 보이시죠? 여기 언제 쓰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좌표계 가져오는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D 카티아 버전어 그래픽 데이터 가져오기. 모든 데이터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각 정보만 불러온다. 속성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모양만 가져온다 이렇게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열게 보죠. 가져오는데 그래픽 데이터만 가져오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면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 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자, 이 유형이 뭘까요? 그렇죠? 유형이 어디 있을까요? 솔리드로 넘어오죠. 시각 정보만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처 가져오기.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텍스처를 가져온다. 그렇죠? 표면당 하나의 텍스처를 가져오는데 2개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온다. 그렇죠? 첫 번째 채널만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렇죠? 이 솔리드웍스에서 열어봐서 그런가요? 잘 가져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어셈블리에다가 몇 개 집어넣은 거 보시죠. 그래가지고 텍스처 가져오기를 체크해 봤습니다만, 열기 해보죠. 정상적으로 가져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가져오죠? 네. 면에 없습니다. 그림이 없죠? 자, 근데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죠?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물론 3D와 컴포즈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PMI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 제조 정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카티아에서 그 공차란지 데이터함 걸어놓은 그 3D 영상에다 직접 그려놓은 거 있죠. 그걸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열게 보죠. 여기서 요거 있죠. 네, PMI 정보 가져오면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만약에 여기서 색상 덮어쓰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 색상, 원래 카티아에서 그 PMI 정보 달 때 썼던 색상 그대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넘어오죠? 검정색. 이런 정보는 다 어디 있을까요? 콜라보레이션 해보시면, 패널 해보시면, 패널이 아닌가요? 어디 있었죠? 이 정보가, 여기 PMI 제일 위에 있었네요. PMI 정보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져오면서
그렇죠?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열기 하면서 가져오는데 색상 덮어쓰기 한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주황색으로 가져오겠다 하면 색상이 주황색으로 변환돼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일단은 가져올 때 여러분이 웬만해서 작업하실 때는 그렇죠. 가져오면서 파일을 매개 변수의 하나의 액트로 병합. 이거는 뭐 대부분 체크하겠죠. 인서인스 이러면 BOM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럼 메타 속성 가져온다. 그렇죠? 가져오겠죠. 나머지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체크하느냐 안 체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변화가 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 자주 가져오는 옵션이다. 지금부터 파일을 뭐 한 100개 순차적으로 가져올 건데 그럴 때마다 이거 다 일일이 체크하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성에 디폴트 문서 속성에서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열기해 보면 항상 이게 체크되어 있겠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체크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겠다 이런 의미니까 그만큼 이게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컴포즈에서 서로 다르게 작동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수업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